네, 반갑습니다. HRSP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복 지났는데 닭은 드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었는데 네. 부유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이마트 공휴일 관련 소송입니다. 공휴일 관련 소송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2023년 6월 22일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이마트 공휴일 대체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데 네. 그 서면 합의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공휴일 대체 관련해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제가 유통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통. 네. 그래서 백화점.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유통회사들은 보통 이제 일요일과 네. 공휴일날 손님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를 하고 네. 평일날 이제 쉬었던 거예요. 네. 예, 그걸 이제 휴일 대체라고 하는데 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 대체가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공휴일이 네. 법정 휴일이 되면서 네. 공휴일 대체는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도록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주휴일 같은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네.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게 어떤 거길래 이런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근로자 대표 선출에 있어서 이마트 전체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쟁점이었죠. 진짜 실무자는 고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마트가 선택한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먼저 점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점포의 근로자위원 중에서 네. 한 명을 점포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 거예요. 근로자 대표 선출한다. 네. 네. 그리고 그 선출된 점포의 근로자 대표가 네. 전체 이마트 전사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다단계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근로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지점은 어딘가요? 네, 마트 산업 노조에서는 네. 이제 전체 근로자 대표를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마트는 아까 살펴봤지만 전국에 150개 매장이 있는데 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포의 근로자 대표들이 결론적으로는 네. 이마트 전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네. 약간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무효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대체가 무효므로 네.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휴일 근로가 될 테니까 네. 이제 가산수당을 이제 지급해 달라. 네. 그게 얼마였죠? 예, 50%가 전체를 보니까 한 600억이 되더라고요. 600억.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어떻게 난 겁니까? 네, 근데 법원은 네. 회사 측의 근로자표 선출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 이유는 네. 현재 법률상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이 명확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되는데 현재 이마트의 전국에 산재한 네. 그러한 점포 구조로 봤을 때는 네. 현재 방식을 타당한 걸로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점포가 있다라는 한계, 네. 그 다음에 회사가 보니까 최대한 뭔가 좀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한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뭐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고, 노동조합은 이제 직접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참 이렇게 첨예한 소송이고 향후에 이제 항소심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좀 생기는데요. 네. 자,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좀 캐내야 하는 이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네. 공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너무 당연하고도 중요한 네. 거네요. 네, 저희가 강의 시에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네.
아직도 옛날처럼 네. 주일과 동일하게 개인별로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휴일은 다르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15일 날 공휴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날 근로를 하고 네. 평일에 쉰다라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에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와 그리고 우리 직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네. 근로자 대표 선출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또 이런 기사만 또 표면적으로 보시고 네. 야 뭐 이마트는 간접적으로 이제 근로대표 선출해도 된다더라 우리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없으나 네. 가급적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의견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선출을 해내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한 방식이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근로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 정비를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해서 네. 법률에서 명문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네. 회사는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소송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공휴일 대체와 관련한 이마트 소송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포인트 잘 체크하시고 법률적인 이슈 없도록 안전한 노무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